김경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여 년 전 경아 씨는 친척 동생 미 씨로부터 정말 믿기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던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됐다는데요. 지금까지도 생생히 떠오른다는 그날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아 씨가 고등학생 무렵 경아 씨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게 됐습니다. 경아 씨 큰아버지 때문인데요. 큰아버지가 아버지 전 재산을 빌리고 보증까지 세우고서 도망을 쳤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요.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 경아 씨 부모님은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수년째 형편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경아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손엔 두꺼운 계세요? 돈봉투를 들고서 말이죠. 누구세요? 내가 이 돈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애 한 번만 살려줘요. 아주머니는 10년 만에 나타난 경아 씨 큰 어머니였어요. 누가 누굴 살려줘요? 이제 와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라고. 큰 어머니가 데려온 여자아이와 경아 씨 둘만 남았죠. 아이는 큰 집 막내딸 미희, 그러니까 경아 씨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동안 왕래를 안 해가지고 몰랐구나. 미희가 입은 고운 원피스를 보니 자신의 낡은 옷과 비교되는 게 미희마저 얄미웠대요. 애써 속마음을 숨기며 대면대면 서 있던 그때 언니, 조심해요. 걔가 언니 옆에서 언니만 보고 있어요.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해. 걔가? 뭐를? 그날 사촌 동생 미희는 경아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사촌 동생 미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건 1년 전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놀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죠. 아직 아무도 안 왔나 보네? 집은 조용한 게 아무래도 제가 제일 먼저 온 듯했습니다. 그렇게 텅 빈 거실에 들어서는데 뭐야? 뭔 소리야? 뭐 튀기는 소린데? 공? 어디선가 이게 무슨 소리지? 집안을 훑어보는 순간 멀리서 작은 공 하나가 통통통 튀어왔어요. 이런 공이 집에 있었나? 쩍 마른 남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아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절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음. 아, 우리 딸 왜 이래? 어? 왜 그래? 아빠, 응? 아빠 저기. 어디?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 아이는 밤마다 나타났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저기 꼬마가 있다고 말해봤지만 저기. 어? 아, 저기 애기 있잖아.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모두 제 말을 장난처럼 생각했어요. 얘만 보는구만. 아이는 손엔 늘 하얀 공을 쥐고선 거실 구석 같은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오, 뭐야. 그렇게 답답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퉁, 퉁, 퉁. 콩소리가. 익숙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오빠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닫힌 방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오빠? 떼그르르 구르다 멈추는 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은 가만히 멈춰 있는데 치는 소린 멈추질 않았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오빠 배 위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오빠를 내리쳤어요. 어머!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은 듯 잠들어 있었죠. 당장 오빠를 깨우려 발을 떼던 그때 아이가 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 코, 입, 아이 얼굴 곳곳에서 핏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계속 보이는구나. 대회에 올라가서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렸던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왜 이렇게 때리지? 그래서 이제 눈에 마주치니까 긁어피를 이렇게 많이 쏟아냈다고 얘기를 피가 하더라고요. 뭘까? 피. 대회에 올라가고 나서 뭐 얼마 있다가 뭐 세상 그것도 아, 진단을 이거 봐. 받았고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그때부터 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가족들만 지켜봤어요. 가족들을 지키려고. 얼마 후 엄마는 오빠 병원에 아빠와 저만 집에 있던 밤이었습니다. 아빠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죠. 그런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옆을 봤더니 오빠 어디가?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가 잠든 모습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어휴, 뭐야. 영혼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때 아이가 아빠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야? 왜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입을 쫙 벌리더니 새빨간 피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머리맡은 금세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희야, 미희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드디어 아빠가 깨어났고 머리맡의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아빠의 그리고 열흘 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됐어요. 설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큰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내추럴 그렇게 되신 거고 오빠분은 투병하시다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폐렴으로 해서 죽었죠. 그 집도 뭐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집 막내가 자기 왼쪽 다리에 남자아이가 피를 토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고 나서는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하필 다친 데가 왼쪽 다리라는 거예요. 엄마는 절 앉혀놓고 재차 제 눈에 보이는 아이에 관해 물으셨어요. 그러다 불현듯 뭔가가 떠오르셨는지 절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가 태어나 처음 가보는 작은 아버지네 집이었어요. 누구세요? 서방님, 우리 좀 한 번만 살려줘요. 내가 이 돈 이거 다 드릴게. 그러니까 우리 애 한 번만 살려줘요. 10년 만에 만난 작은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절 살려달라며 돈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누가 누굴 살려줘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무슨 소용이라고? 작은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엄마는 곧장 작은 아버지를 쫓아가셨죠. 그런데 눈앞에 피토하던 아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 따라왔어. 언니, 조심해요. 걔가 언니 옆에서 언니만 보고 있어요. 얼른 언니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언니가 펑펑 우는 겁니다. 오, 갑자기. 그리곤 생각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걔 내 동생이야. 내 동생 경수라고. 그럼 그 얘도 사촌 동생인데 그러면 그 미희한테는 피토하던 그 아이 귀신이 경아 언니 동생.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 제 사촌 동생이라는 겁니다. 동생. 이유가 있었나 보다. 처음에는 제가 말도 안 된다 싶었죠. 제가 또 뭐 귀신 같은 걸 또 믿지도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막내딸이 봤던 아이가 2년 전에 죽은 제 동생이었어요. 아이가 늘 하얀 공을 쥐고 다녔잖아요. 그 공은 경아 씨가 동생에게 사준 선물이었다고 해요. 경아 씨 동생 경수가 얼마나 착하고 속이 깊었냐면요. 짠! 경수 생일 선물. 우와! 누나, 이거 내 거야? 그 어린아이가 온종일 집에서 혼자 그 공 하나 가지고 놀면서도 나 이거 맨날 가지고 놀래. 진짜?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대요. 누나 최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밝던 경수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코피가 흐르는데 한 번 나면 멈추지 않고요. 경수야. 갑자기 왈칵 피를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이 있나? 경수 괜찮아? 응? 아빠, 저 괜찮아요? 없는 형편이지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큰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검사 결과 경수가 급성 백혈병에 걸린 거죠. 경아 씨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형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형이 빌려간 내 돈 있잖아. 우리 경수가 많이 아파서 그런데 그 돈 좀. 야,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증거 있어? 어? 지 새끼도 못 살리는 놈이 어디 가장이라고. 형, 제발, 우리 경수 좀 살려줘. 경아 씨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건요. 동생 경수가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더 가슴이 아팠던 거는 동생이 집 앞 사정이 안 좋은 걸 아니까 자기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엄마 아버지 힘들어하지 말아달라고. 집에 돈이 없어서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게, 그걸 알고 죽었다는 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 어린 애가. 아버지가 특히 막내에 대한 죄책감이 심하셨거든요. 오죽하셨으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농약까지 갖고 오셨겠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다 놓고 땡 돌로 앉아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떠나자 하시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경아 씨 가족이 떠난 경수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동안 경수를 그리워할 시간도 부족할 만큼 가난에 허덕이는 동안 경수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동생이 자기 부모님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자기 나름대로 아마 벌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한테 말을 전할 수 있다면 부모님은 누나가 잘 챙기고 보살펴드릴 테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서 더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동생의 생각이 너무 나요. 이날 이후 경아 씨는 세상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경수 씨의 영혼이 더는 어떤 고통도 걱정도 없이 편히 쉬길 바랍니다. 이 사연은 김민우 씨가 2009년 서울에서 겪은 일인데요. 등골이 오싹한 그 일을 겪은 건 제가 고3이던 그의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정을 넘길 무렵 바람도 쐴 겸해서 놀이터로 갔어요. 야, 이거 누가 사줬어? 이거 우리 엄마가. 엄마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재벌이 아닐까? 너무 잘한다. 돈 많으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지금도 공부 안 하잖아. 야, 하지 마. 하지 마. 신세 한탄도 하고 또 영상 찍는 게 취미였던 친구 지훈이가 가져온 핸디캠으로 이것저것 찍으며 놀고 있을 때였어요. 야, 이거. 왜? 진짜 저 꼬맹이 뭔데 이 시간에 돌아다니냐? 6, 7살쯤 돼 보이는 그러게, 이 밤에? 남자아이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어린애 혼자 놀이터에 온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그 꼬마의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주 허름한 흰 티셔츠를 입었는데 마치 아빠 옷을 이렇게 입은 것처럼 티셔츠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고 아이 목에 뭔가가 걸려 있었어요. 꼬마는 저희가 타고 있는 그네 앞으로 와서 멈춰 섰어요. 아, 그네 타고 싶어서? 비켜줄게. 자, 타. 그네 타고 싶은 거 아니야? 순간 무언가를 발견하고 동시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바로 꼬마의 목에 걸려있던 요만한 무언가. 그것은 가족 사진이 든 작은 액자였는데요. 액자를 목에다 걸고 다녀?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아빠, 엄마, 아이가 함께 찍은 평범한 가족 사진처럼 보였는데 그 사진 속 가족의 눈이 검게 패여 있는 겁니다. 무서워. 뭐야? 사진은 왜 그래? 너 이 시간에 왜 혼자 있어? 야, 얘한테 좀 친절하게 좀 얘기해. 이 시간에 왜 혼자 있어?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근데 얘가 대답은 안 하고 먹고 있었던 과자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 거예요. 과자 먹고 싶어? 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니까. 자, 알았어. 자, 가져와서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과자를 좀 줬더니 한쪽 구석에 가서는 조용히 먹으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보살핌이 필요하네. 아, 독서실 가기 싫다. 컵라면 먹고 갈래? 좋지. 왜? 야,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집이 어디야? 여기서 멀어? 형들이 데려다 줄까? 집에 귀신 있어. 귀신? 갑자기 뜬금없이 귀신이란 말에 다 같이 소름이 쫙 돋은 거예요. 하지만 자고로 고3 시절이란 공부 빼고 다 좋을 시기잖아요. 그쵸. 걱정하지 마. 어? 형들이 귀신 물리쳐 줄게. 밤에 위험하니까 형들이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자, 손 잡아. 일어서. 꼬마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꼬마의 귀갓길 동행. 그런데 야, 여기 너네 집 맞아? 걸으면 걸을수록 사람들이라고는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앞장서서 말없이 걷는 꼬마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걷던 중 순간 방금 뭐였지? 실루엣 같은 게 보였는데 놀라서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야, 저거 보여? 뭔데 저거? 마치 팔과 다리가 꺾인 채 엎드려 있는 듯한 실루엣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시겁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오, 이거 좀 이상하다. 카메라 한번 봐봐. 어? 야, 꼬맹이 어디 갔냐?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꼬마가 그 이상한 형체가 지나간 쪽에 서서 여기 혼자 있으면 어떡해? 가만히 이렇게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꼬마는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야, 같이 가.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어둠이 내려앉은 컴컴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조금씩 불안해지는 마음에 장난기 싹 빠진 모습으로 꼬마의 뒤를 따랐죠. 얼마 후 드디어 꼬마의 발걸음이 어느 집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꼬마가 어떤 집 앞에 서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했는데 그 집이 누가 봐도 폐가인 거예요. 거기 문이 열려 있어서 집 안쪽을 잠깐 봤는데 아예 사람 사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흉가 폐가 막 이런 거. 저희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희 중에 제일 겁 없는 성철이가 아야, 뭐해? 얼른 들어가서 해. 잘 들어갔는지만 확인하고 빨리 나오자. 가지 마. 계세요? 근데 꼬마가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 왜? 무슨 문제 있어? 무서워. 귀신 집에서 기다려. 괜찮아.
형들 같이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가자. 결국 얘 집 안으로 들어서니까 바깥에서 본 것보다도 더 상태가 심한 거예요. 일단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저기 부서진 데도 많고 바닥엔 정체 모를 가루들 같은 게 뒤덮여 있고 꼬맹아, 여기 너네 집 맞아? 도저히 사람이 살 집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때 야, 여기 이상한 거 있어. 거실을 둘러보던 지훈이 말해 얼른 그쪽으로 가봤죠. 벽면에 액자들이 막 놓여 있는데 그 전부 안 보이게 뒤집어져 있거나 뒤덮여서 사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아까 꼬마가 걸고 있던 가족 사진이 떠오르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액자 중 하나를 뒤집어 봤습니다. 야, 사진 귀엽게 잘 찍었다. 사진 속엔 밝게 웃고 있는 꼬마의 모습이 보일 뿐 이상한 점은 딱히 보이질 않았어요. 아, 여기가 얘네 집이 맞긴 맞나 보구나. 약간의 이제 안심이 돼서 다른 액자들도 이제 하나씩 뒤집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들 어디 갔어? 아이고.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갈까 고민하던 그때 형! 형 여기 있어. 어디 있어? 형! 야, 김성철! 박지훈! 얘들아, 집안을 여기저기 막 둘러봤어요. 성철아, 지훈아? 근데 애들도 꼬마도 아무도 안 보이고 얘들아? 저는 정신없이 애들을 찾아 헤매다가 방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꼬맹아? 얘들아? 무슨 여기야? 연기를 이렇게 손으로 막 치워가면서 방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가 이렇게 이불을 꼬맹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꼬맹아, 너 괜찮아? 그런데 꼬마의 발이라긴 너무 큰 거예요. 성인발 280. 성철이야? 너 지훈이지? 야이씨, 장난치지 마, 어? 눈, 코, 입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이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짠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 무서워. 귀신 집에서 기다려. 아, 제발. 제발. 이 여자의 얼굴도 까맣게 그을리고 눈꺼풀이 녹아내린 것처럼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저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입을 뻥끗거렸는데 괴로운 신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온 힘을 다해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빨리 다 나와. 고백만 진짜 했어. 여기 진짜 귀신. 그렇게 찾아다니던 친구들이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집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거예요. 아 뭐해? 빨리 나가야 된다니까. 민호야, 형 잘못 본 거 아니지? 보니까 담배불 흔적이 없는 멀쩡한 사진인데 사진에 적힌 연도가 2002년. 7년 전 사진인 거죠. 그런데 사진 속 꼬마의 얼굴이 지금 저희 옆에 있는 꼬마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그때 아이씨. 이게 그림자. 아까도 없었냐? 거봐.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자기였던 거. 저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희 셋은 환한 대낮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봤어요. 그치, 어떤 집인지 보고 싶어서. 그런데 뭐야? 야, 여기 맞아? 어제 봤던 그 폐가는 온데간데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집이 감쪽같이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럼 대체 저희는 어제 어디 있었던 거지 싶었죠. 친구들이랑 우리가 뭔가 홀린 것 같다 그때 그랬어요. 홀렸네, 진짜. 제대로 올렸네.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행히도 그 꼬마는 더 이상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 모두 별다른 특이한 일을 더 겪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다 파인 가족 사진을 들고 있던 그 꼬마는 대체 누구였고 어디로 간 걸까요?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박지훈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훈 씨가 10살 때 겪은 일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이번 방학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가 절 돌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방학 내내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옛날에. 할머니 댁에 온 지 사흘쯤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용돈 500원을 손에 꼭 쥐고 문방구에 가는 길이었죠.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여자아이가 손을 허공에 든 채 서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버스 손잡이 잡을 때처럼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말이죠. 야, 그 애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 저는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어요. 야, 왜 벌써 손을 들고 있냐? 길 건널 때 들어. 팔 아프잖아. 그런데 아이는 대꾸 한마디 없이 이 자세 그대로 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신호는 곧 초록불로 바뀌었고 저는 얼른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계속 그 자리에 손을 든 채 서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아이다 싶었죠.
저는 아이를 뒤로하고 문밖으로 달려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온종일 신나게 놀다가 골아 떨어졌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 끄고 잔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서 만난 여자아이가 그대로 손을 들고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또 니은자 모양으로 팔을 든 채 서 있는 거예요. 너 뭐야? 우리 집 어떻게 알고 왔어? 간땅코. 뭐라고? 간땅코. 내 간땅코 어딨어? 간단건 뭐야? 간땅코? 아이는 저를 빤히 내려다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젠 조금씩 아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불 켜. 소리와 함께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 내가 뭐 착각했나? 당황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아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방 보조등에 줄이 달려 있었는데요. 줄을 당겨서 불을 켜고 끌 수 있었거든요. 아이는 불 켜라니까. 줄을 당기며 불을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는 절 놀리는 게 즐거운지 웃어댔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그냥 흠뻑 젖었고 아이는 한참 동안 절 놀리다가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같은 자세, 팔을 니은자 모양으로 들고선 밤마다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가위에 시달렸죠. 결국 할머니에게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응? 근데 간땅꼬가 뭐야? 네가 간단거를 어떻게 알아? 원피스. 원피스를 일본 말로 간단거라고 해. 할머니, 사실은 밤에 자꾸 간땅꼬 하는 여자애가 날 찾아와.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곤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방 구석구석을 막 뒤져보시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 익숙한 얼굴, 제 앞에 나타났던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누구지? 알고 보니 절 찾아온 아이는 30여 년 전에 죽은 우리 할머니의 외손녀, 그러니까 제 큰 고모의 딸이었어요. 사촌이네 그럼. 30여 년 전 아이는 10살이 되던 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었다는데요. 아이는 생전에 예쁜 원피스를 그렇게 입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끝끝내 입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뭐 입고 죽었구나. 그 여자아이는 저희 할머니 손자 외손녀였고 모모의 딸이었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할머니와 같이 지낼 때도 원피스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간단코 입고 싶다고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 간단코 입고 싶어, 간단코 입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날 할머니와 저는 고운 원피스 한 벌을 샀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원피스를 태워서 보내는 천도제를 지내줬죠. 이제 잘 가라고, 이제 편히 쉬라고 할머니와 같이 작별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제 몸을 쓸어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 매일 밤 절 찾아오던 그 여자아이였어요. 아니 그래도 원피스도 입혀주고 다 했는데 그쵸. 분명히 할머니랑 천도제까지 지내줬는데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무서웠지만 어떻게 보면 제 사촌이긴 하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편으로는 좀 궁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방 밖으로 나갔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를 쫓아갔어요. 어디 갔지? 거기 들어오는 거 봤는데. 그때부터 아이는 숨바꼭질 하듯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집을 한 바퀴 돌고서는 이제 지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있나 보네 지하실에. 저도 아이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또 사라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를 내려오는 거 봤는데. 마당으로 다시 올라갔나?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제 눈 바로 앞에 사람의 두 발이 보였습니다. 머리 한 남자? 공중에 남자의 다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남자가 할머니 집 지하실 문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눈앞에 니은자 모양의 팔을 든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니은자 모양으로 팔을 들고선 허공에 매달린 남자의 발목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지훈아.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훈아, 괜찮니? 주말이라 엄마가 절 보러 할머니 집에 오신 듯했어요. 어머님,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우리 지훈이가 이 지경이에요.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엄마의 성화에 결국 못다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제 큰 고모, 아이의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10살도 안 된 딸과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대요. 아이의 엄마는 하루, 한 달, 1년이 되도록 연락 한 번이 없었고 아이는 매일 해가 지도록 마당에 쪼그려 앉아서 엄마만을 기다린 거예요. 아유. 엄마 찾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아이가 보이질 않아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셨는데요. 그러다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셨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의 아빠가 목을 매단 채 그 지하실에서 죽어 있었던 거죠. 아버지도 죽었어. 조금 전 제가 지하실에서 본 남자는 아이의 아빠, 바로 제 고모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가 왜 여기 있어? 어? 아이고 아이가 할머니보다 먼저 죽은 아빠를 발견했던 거예요. 어여 가자. 아이고, 그럼 애가 진짜 트라우마가 많이 남지. 아이는 제 앞에 나타날 때처럼 손을 니은자 모양으로 들고선 허공에 매달린 아빠의 발목을 꼭 붙잡고 있었대요. 놓지 못하는 거지.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봐도 아이는 아빠 발목을 꽉 잡은 이 손을 끝까지 놓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 모양이. 지금까지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는 한 번도 니은자 모양으로 들고 있던 발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아빠마저 자기를 떠날까, 죽어서도 아빠를 붙잡은 손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천도제를 지냈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이승을 떠나지 못한 건지 말이죠. 할머니는 할머니만 알고 계셨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천도제 날짜를 잡고 할머니가 이제 고모에게 전화해서 그래도 너 딸인데 천도제 참석해서 마지막 떠나는 길을 같이 엄마는 보는 게 연락이 좋지 됐구나. 않겠냐라고 했는데 고모는 그게 귀신이든 아니든 내가 알게 뭐냐. 천도제에 매정하죠. 돈이 드는데 나는 한 푼도 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고 실제로도 천도제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정해. 진짜 무섭다.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아이를 여전히 이승을 맴돌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1살 대학생 이명훈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명훈 씨는 어렸을 때 이 파라과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파라과이. 이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이 딱 중앙에 위치를 해가지고 남아메리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내륙국이죠. 열정 가득한 721만여 명의 사람들이 각종 카니발과 그리고 마테차를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명훈 씨는 이제 파라과이의 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자랐는데요. 이 아순시온에서도 부촌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학생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이었던 이 학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빈민가와 마주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에는 또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토바이를 타면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가방을 소매치기를 하면서 막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빈번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학교 자체가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그 누구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때는 2017년. 얼마 안 됐어. 우리 명훈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7살이었던 우리 명훈 씨는 당시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이 축제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훈 씨와 친구들이 서둘러서 막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조명이 하나가 터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명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내려와서 저 조명기를 쳐다보는 순간 명훈 씨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큰일 날 뻔했네. 엄청 큰 미로볼이 떨어지게 돼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래서 명훈 씨는 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구나. 너무 찝찝하게 그 조각들을 줍고 있는데 연극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벨벳 천이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결 네. 올라가고. 유나 씨가 입고 있는 이런 거지? 저 재질의 맞아, 맞아. 붉은색 천이죠. 네네. 저게 올라가다가 이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딱 사람의 종아리 높이까지만 올라가고 안 올라간 거예요. 이런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늦어지고 결국 친구들은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파라과이는 11시가 되면 버스, 택시 아무것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 끊겨요? 그래서 이제 명훈 씨와 친구들은 이 체육관에서 잠을 자게 되죠. 친구들은 무대 뒤편에서 잠을 청하고 우리 명훈 씨는 더위를 많이 타서 무대 앞쪽에서 잡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던 우리 명훈 씨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왔지? 창문 뒤 가로등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 불빛에 시야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그 커튼 밑으로 봤더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검은색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걷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계속. 그래서 명훈 씨는 이제 자다 깨서 뭐 빈민촌에 사는 아이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나 보다. 잘 타일러서 이 친구를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훈 씨는 또 생각을 하죠. 나갔나? 또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왜 흑인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파라과이는 평소에 흑인 인구가 적어서 평소에도 잘 볼 수가 없대요. 바로 그때 명훈 씨의 머리 위쪽에서 다시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쪽에서 위에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명훈 씨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찌끄덕. 그러더니 명훈 씨 바로 앞까지 와서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래요. 이때 거리는 40cm. 근데 보통 흑인들의 이 피부색은 약간 갈색빛이 도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다리랑 발이 새까맣더래요. 뭐야? 그래서 놀란 명훈 씨가 미동도 없는 그 아이의 두 다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계속 숨 넘어가는 소리. 이런 소리와 함께 뼈 막 다 부러지는 이런 끔찍한 소리가 같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거야. 그러더니 명훈 씨 쪽을 향해 서 있는 그 다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내려왔어. 얼굴이?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이 훅 내려와요. 근데 이 아이가 흑인 아이가 아니었대요.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야? 자세히 봤는데 온몸이 불에 다 탄 거예요. 아이고. 수처럼 타버린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이의 입속에서는 계속 이런 소리가 계속 나고 포영화야. 계속 보고 있는 그 기괴한 얼굴과 그런 소리들, 뼈 부러지는 소리, 이렇게 숨을 못 쉬는 이 소리에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기절하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친구들이 깨워서 명훈 씨는 일어나게 돼요. 네.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꿈이었나 보다. 나도 내가 꿈을 꾸고 맞아, 그랬나 헷갈릴 수 보다 있어요. 하고 네. 했는데 한 친구가
아, 야, 어제 잘 때 누구 무대에서 그렇게 뛰어다닌 거야. 아,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명훈 씨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진짜다. 아, 실제야?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 선생님한테 여쭤봅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체육관에서 화재가 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체육관에서 우리가 불난 적은 없는데. 맞다. 이 체육관이 생기기 전에 이곳이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 그 오두막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집에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어린 아이가 한 명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불도 누군가의 소행에 의해서 불을 지른 방화. 이 방화입니다. 그 아이는 밤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불을 지른 방화범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